그런데 실제 레몬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침까지 날 수 있었고 침을 삼키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작동 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상을 할 수 있고 상상 속에서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 못지않게 내적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생리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신경계통의 작용이 일어나서 실제로 침샘이 자극되고 침이 분비가 되는 이런 작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NLP를 제가 설명할 때 N자는 뉴로, 신경에 해당된다. 신경은 뇌에서 비롯되는 중추신경과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 포함하는 하나의 신경 조직이나 신경 계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레몬의 색깔, 모양, 크기, 무게, 촉감, 맛, 냄새,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쭉쭉 빨 때 소리 나는 그 오감을 다 말씀드리, 이것은 벌써 이미 신경적 차원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신경적 작용과 관련된 기억을 갖고 있고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연상을 하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펼쳐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상상 없이 연상작용 없이 기억에 관련되는 것 없이 어떻게 마음이 성립될 수 있고 마음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마음 작용에는 이미 NLP적인 오감의 작용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레몬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미 그 속에는 신경적 작용이 내포된 단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이것은 뭡니까? 벌써 우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서 NLP의 링귀스틱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언어. 그리고 레몬을 본다, 맛을 느낀다, 무게를 느낀다, 색깔이 어떠하다, 그리고 냄새가 어떠하다, 맛이 어떠하다, 무게가 어떠하다, 촉감이 어떠하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뭡니까? 언어적 표현이죠. 이런 언어적 표현은 이미 신경적 기능이나 신경적 작용과 관련돼서 프로그램된 겁니다. 혹시 빨간 레몬이 있는지, 레몬 중에도 달콤한 레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레몬이 빨간 레몬이고 그리고 그 맛이 달콤하다면, 그리고 그 레몬을 먹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할 때 역시 침을 흘리거나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경험, 그리고 침을 삼키는 경험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달콤한 레몬을 생각했기 때문에 침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침은 신맛 때문에 날 수 있지만 달콤한 맛 때문에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도 침을 삼켰겠지요. 그러나 시각적으로 빨간 레몬을 생각하거나 상상했을 때고 또 달콤한 맛을 떠올리거나 상상했을 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신경적 작용과 언어적인 연합이 프로그램된 것이 보통 신맛의 노란 색깔의 레몬하고 그렇게 프로그램된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작동은 전혀 달라집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하고 애플의 운영체제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어떤 프로그램은 특정한 컴퓨터에서는 작용하고 기능을 하지만 다른 컴퓨터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모바일에 앱이 많은데 그 앱도 마찬가지죠. 애플용이 따로 있고 안드로이드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르면은 그 각각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그쪽에서만 기능을 하지,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의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 구조, 사고 방식,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나 방식은 서양 사람들이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도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다가 피하잖아요. 아니면 끄거나.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선배가 되거나 나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공손하게 여기고 선배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고 어쨌든 말을 좀 더 공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지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개념이 없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이 담배를 피우고 똑같이 유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면서 존대한다, 하대한다 이 개념 자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각자 문화가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프로그램이 다르게 설정되고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동안에 또 교육을 받는 동안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뇌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문화권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설정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업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계통의 작용, 언어적 작용, 이것은 서로 특정한 방식으로 엮여져서 프로그래밍이 된다. 이것이 NLP를 설명하는 기본 개념인데 아까 레몬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의 실험 중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습니다. 조건 형성 실험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평상시의 개는 종소리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상황에서 음식을 보여주기 직전에 종소리를 들려주고 바로 음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개가 처음에는 종소리 듣고 침을 흘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음식을 보면서 침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반복 실험을 해보니까 나중에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소리 다음에는 곧바로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학습을 통해서 배웠고 그 다음 기억을 했기 때문에 종소리 듣자마자 곧 먹이가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미 침을 흘리는 그런 과정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조건 형성이라는 이론과 개념을 배우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일종의 프로그래밍입니다. 개는 그렇게 해서 종소리 듣는 순간에 침을 흘리는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진 것이죠. 만약에 종소리 들릴 때마다 전기 고문이 가해진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개는 종소리 듣는 순간에 굉장히 긴장하고 무서워하겠죠.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뭐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감에 바탕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러니까 어떤 오감을 중심으로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상상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상상이지요. 그리고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상상일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 경험에 되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에 기초해서 그 범위를 크게 못 벗어나는 상상을 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상 속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에 기초한 오감적 경험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감적 경험 속에서 우리의 생리적 작용 또는 신경적 작용 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입에 침이 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름이 돋거나 아니면 온 얼굴에 미소가 번지거나 아니면 어떤 죄초가 나오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침이 날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 마음 가는데 기의 작용이 일어나. 이거 동양적 표현입니다. 기는요 일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기가 작용함에 따라 에너지가 작용하고 그 에너지 작용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데 기가 가고 기가 가는데 에너지가 작용하고 그 에너지 작용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거나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는 좋은 기가 작동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그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예, 좋은 기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또 좋은 에너지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짓고 또 웃게 되는 그런 아니면 기분 좋은 반응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식의 변화를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안 좋은 경험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고 몸과 마음이 굳어지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포에 떠는 그런 변화까지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기가 작용하고 그 기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작용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는 생리적 변화, 신경적 변화, 생물학적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동일한 행동이 반복됐다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습관이 되지요.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궁극적으로 운명을 결정짓게 되겠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에서 동일한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되고 자세를 갖게 되고 그것이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생리적 작용, 신체적 작용 아니면 신경적 작용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기운이 되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변화, 나쁜 변화, 행동의 변화, 행동의 작용 일어나죠. 동일한 교육을 계속 반복받으면서 그것이 반복될 때 하나의 습관이 되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되고 항상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되고 왼손으로 글을 쓰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글을 써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서 습관이 되죠. 이런 습관이 결국 우리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격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운명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로 다르게 교육받죠. 다른 방식의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마음 상태가 되고요. 그에 따른 기운, 에너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에 따른 행동, 그에 따른 습관, 그에 따른 성격, 그에 따른 운명. 우리와 다르게 운명적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이 부모님에게 태어났지만 똑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다면 입양을 가서 서양에서 한 쌍둥이가 자라고 또 이 한 사람은 한국에서 자랐다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본다면 습관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리고 살아가는 운명도 전혀 달라지는 모습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나 어떤 책을 통해서나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작동 원리고 이것이 NLP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NLP는 이런 마음의 작동 원리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오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NLP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